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떠한 계기로 인해 가지고 귀신들이 보이고 그 주파수 맞는 귀신들이 붙는다? 그런 상황들이 일어난다? 어떻게 보면 귀신이잖아요.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와 주신 빠따님이십니다. 아, 우리 빠따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된 사연을 좀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커가면서 일을 시작하잖아요. 네. 청소년 때 첫 번째 이야기는 청소년 청소년? 그쯤이었고, 네네. 네. 두 번째는 이제 성인 돼서, 그리고 세 번째도 성인이 되고 나서. 그러면 이게 타임라인이 청소년에서 어른이 되는 그 어른에서 어른으로 끝이 나는 오늘의 이야기가 되겠네요. 네네. 이어지는 이야기. 이어지는 이야기. 시간상 이어지지만 네. 그 스토리상 이어지진 않아요. 각각 다른 이야기구나. 그러면 네. 빨리 들어봐야겠는데요? 짧은 거 세 개를 엮어서 음, 만든 이야기입니다. 네네. 와, 어,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네. 자,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됐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큐! 액션! 제목은 연수국당이고요. 때는 제가 연수국당에 배달 갔을 때였습니다. 콜이 뜬 시간은 저녁 한 11시쯤 마지막 콜이었어요. 열이 받았지만 콜을 잡고 저는 이제 혼자서 웬 산에서러 나는 자연인이다네. 진짜 개똥콜 진짜. 이러면서 열을 한껏 내며 산을 타고 오토바이로 올랐어요. 정말이지 한겨울에 산을 타기 너무 빡세가지고 궁시렁궁시렁 온갖 욕을 하면서 올라갔죠. 굿당이 있으면 굿당 밑에 차를 댈 수 있게끔 주차장 공터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주차를 하고 배달통에 넣어놓은 음식을 꺼내서 이제 좀 더 올라가야 되는 구조라 올라가는데 어디서 웬 아이들, 그러니까 여자아이, 남자 이렇게 뛰어다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한테 가서 얘들아 여기 깜깜하고 위험하고 이거 봐 여기 떨어지니까 조심해야지 하면 배달 조끼에 있는 그 제가 당 떨어지면 먹으려고 넣어놓은 사탕 여기 꺼내가지고 아이들한테 하나씩 주고 요 옆으로 떨어지면 큰일 나 위험하니까 뛰지 마 하고 굿당 앞에서 배달이요 하고 이제 소리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우셨는지 한 아주머니는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마스카라는 다 번져서 팬더가 됐는데도 계속 울고 계셨고 또 옆에 한 분은 곱게 한복을 차려 입으신 분이 음식을 받으셨고 팬더 눈이 되신 분이 계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복을 곱게 차려 입으신 분이 말없이 저를 그냥 계속 쳐다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쳐다보는지 모르고 그냥 뭔가 꼬투리 잡아서 시비 걸려나? 괜한 그런 청소년이었기도 했고 그런 반감에 좀 그랬었어요. 계산이 끝나고 제가 그 팬더 된 아줌마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저기 애들 어머니 되시냐고. 애들 위험하게 이 야밤에 앞이 잘 보이지도 않는 산속에 여기서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무슨 힘든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자식은 좀 챙겨야 되지 않겠냐. 일침 아닌 일침이라 생각하고 좀 말을 건네니 아주머니가 맨발로 뛰어나가시면서 풀썩 주저앉으시면서 아이고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저는 오토바이 세우는 쪽이 아래쪽이라 그 아줌마를 이렇게 지나가야 돼서 그 아줌마 뒤쪽을 지나서 가는데 아줌마 우시다가 저를 붙잡고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선생님 아이들이 어디 갔나요 하면서 물으시는데 저도 모르죠. 요 앞에서 방금까지 요 애들한테 사탕 주고 돌아섰는데 애들이 조용해졌나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았는데 그래서 저는 너무 위험해서 주의를 줬는데 하고 이제 옆에 계신 무당분이 저를 보시면서 일이 끝나시면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습니까? 해가지고 저 이게 막콜이라 일이 없어요 하고 대표님한테 퇴근 문자를 보내고
이제 퇴근했어요 라고 무당분께 말씀을 드렸고, 무당분은 잠깐 오라면서 굿당 안으로 데려가서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우시던 아주머니는 두 아이를 잃으신 어머니셨고, 두 아이를 위해 굿을 하려고 아이들이 평소에 좋아하고 먹고 싶어 하던 음식을 주문하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괜히 애들 얘기 꺼내서 죄송하다고 했는데, 무당분이 제게 제안을 하셨어요. 아이들을 제가 받고 아이들한테 사탕을 줘가지고 위험할 수도 있지만 안 위험할 수도 있고, 이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는 명확하지만 믿지 않던 믿으시던 굿이 끝날 때까지만 같이 있어 주시다가 가주시면 안 되겠냐 해서 알겠다고 했어요. 왜냐면 좀 자식을 잃으신 그 부모 마음을 어렴풋이 어린 시절을 겪고 해서 좀 알 것 같기도 해서 도와주는 마음에 같이 있겠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굿이 끝나고 나서 무당분이 그 상 위에 있던 막걸리를 가져와서 막걸리를 오토바이에 뿌리고 가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막걸리를 받고, 애들 어머니께는 애들이 어디 안 가고 이 산에 머물게 도와주신 분께 사례를 하시라고 해서 아주머니는 제게 5만 원을 주셨는데, 안 받아도 된다고 했는데 제가 그대로 갔으면 굿이 오래 걸렸을 수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도와주신 건 맞기 때문에 받으라 해서 제가 돈을 받고 내려오다 보니까 무서운 마음과 찜찜한 마음이 이제 공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표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이런 사연이 있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대표님이 그러면 저 편의점 가서 받은 돈으로 막걸리랑 소금이랑 사서 또 한 번 뿌리라고 해가지고 편의점을 갔죠. 그리고 이제 막걸리랑 소금을 사서 오토바이에 뿌리고 연수고가를 넘어서 동춘동, 그 송도 신도시가 있는 그 도로까지 내려갔다가 크게 연수구 한 바퀴를 돌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할 건데요. 좀 비속어나 욕설 같은 게 좀 섞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연수동에서 살다가 성인이 돼서 안산으로 이사 왔어요. 피자, 치킨 배달하는 전문점인데 야간 야식집 하는 그런 음식점이었죠. 거기 점장 겸 주방장으로 일을 했는데요.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 가게 앞에 나와서 이러면 배달이 되려나 하면 이제 담배를 피고 가게 들어가서 손 씻고 피자를 만들어 먹을까 하면 전화 받는 여자의 알바생한테 야, 밥 뭐? 했더니 이제 대답이 없어서 밥 뭐 먹냐고 했더니 얘가 안 먹어 살쪄. 그래가지고 이제 이미 찔 거 다 쪄가지고 야, 일 끝나면 아침인데 무슨 살이 찌냐 개소리 말고 배고프다 하면 네 피자 삽으로 뺨 때리기 전에 먹어라 하면서 이제 남매처럼 투닥거리며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 사장님이 배달 끝내고 가게 돌아오시고 2조각 정도 드셨을 쯤 다음날 쓸 재료, 발주 영수증이랑 모아가지고 재고 상태나 발주하는 것들 이제 저랑 상의하면서 1차 마감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치킨을 튀긴 기름에 정제를 하려고 튀김기를 끄고 청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주문 빌지를 걸으시면서 피치 세트 하나, 불고기 순살 양념 해서 하면서 주문된 음식을 조리를 했죠. 그리고 음식이 다 나올 쯤 여기 어디예요? 저도 처음 보는 동네 같기도 하고 이게 갈 수는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사장님이 제게 점장 갔다 와라. 나 발주하고 청소랑 내가 다 해놓고 있을게. 알았지? 하는 거예요. 너무 짜증났죠. 알겠습니다. 일단 대답은 했고 저 그럼 갔다 와서 바로 퇴근? 하니까 아니 가게 와야 해. 오토바이 내일 점검이 있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배달을 갔어요. 이제 사람 사는 곳인가 생각이 들었을 때 입구를 들어서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 몇 개를 지나고 음식을 전해주고 가게로 왔어요. 먼 길이기도 했고 배달이 끝나고 돌아가는 시점에서는 산업도로를 타야 했기 때문에 용인, 수원 방향으로 출근하는 차들로 인해서 도로가 슬금슬금 밀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무적의 오토바이는 갓길 주행. 얼른 집에 가서 배그를 하고 잘 생각에 신이 나서 엑셀을 땡겼습니다. 그렇게 가게에 도착 후 사장님은 씩씩 때문에 저한테
야 어디 갔다 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배달 갔다 왔죠 했더니 사장님은 네가 배달을 왜 가? 가더라도 내가 가지. 아니 사장님이 가라며요. 마감하고 발주할 테니까 너무 추워서 저보고 가라 하셨으면서 왜 다른 말 하시냐고 했더니 사장님은 벙찐 표정으로 내가?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랬으면 니한테 100만 원 줄게. 아니면 니가 나한테 100만 원 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 뜬금없어가지고 속으로 생각을 했죠. 아니 나한테 배달 가라고 해놓고 이 미쳤나 이게? 콜 하면 사장님이랑 CCTV를 깠어요. CCTV를 까보는데 저는 주방에서 청소를 준비하고 있었고 사장님은 카운터 쪽에서 배민 영수증을 뽑았다 버렸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게에 전화가 울리고 가게 전화를 받으시고 나서 곧바로 배민 영수증을 뽑아서 하나는 빌지거리 하나는 제게 주고 조리를 지시를 하셨어요. 그리고 춥고 하니까 자기가 청소랑 발주랑 해야 하니 배달 다녀오라고 하는 것까지 여자애는 청소를 마치고 혼자 커피를 타면서 사장님이 커피? 사장님은 나 청소 끝나고 줘 이런 대답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음식을 챙기고 배달 나갔죠. 그리고 청소하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야 이 새끼 어디 갔냐? 하며 저를 찾는 거예요. 여자애는 네? 저도 모르겠어요. 전화해볼게 하며 저한테 전화를 하고 있었고 사장님은 화딱지가 잔뜩 나서 씩씩거리면서 이 새끼는 뒤졌다를 반복하시면서 청소를 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한참 후 제가 돌아오고 CCTV를 보는 장면까지 모두 음성과 모습이 담긴 것이라 저는 빼박이죠. 그 사장님한테 100만 원 달라고 해서 저는 100만 원을 받았고 그 영상을 들고 사장님은 배민에다가 문의를 했지만 배민 측에서는 접수된 내용이 없습니다라는 말이었고 같은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사장님의 친한 형이 계셔요. 장사도 오래 하신 그분한테 가서 그 형님도 저희 가게 와가지고 영상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야 니네 조만간 대박 날 수도 있겠다. 야 부럽다. 엄청 부러워하시면서 사장님은 자신이 빌지를 버렸던 거 뽑았다 버렸다 한 거랑 마지막에 뽑았던 그 빌지 찾아냈지만 내용이 하나도 없었고 백지였던 그 빌지를 보면서 저희 사장님은 혼이 나가셨습니다. 그로 후 설날에 대박이 났죠. 하루에 500만 원. 설날 연휴 내내 매출이 400에서 600만 원 사이였어요. 배달 알바 8명을 쓰고도 4명이 주방에 들어갔는데도 음식 조리가 밀리고 배달이 밀리는 심지어 닭도 모자라가지고 업체에서 저희가 따로 차를 구해가지고 치킨과 재료의 공급을 따로 할 정도로 대박을 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네이비의 음모입니다. 안산으로 아까 이사를 왔었는데 이번에는 단원구 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떡볶이 콜이 들어왔는데 너무 싫었어요. 떡볶이집이 장거리 콜만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기가 너무 싫었는데 또 새벽 시간이었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검호동과 시흥동 사이에 있는 곳이 들어왔거든요. 콜비도 싸고 그 새벽에 배달 가기 너무 추운 겨울이었고요. 다른 사람이 가게차 하고 있었는데 콜이 자꾸 밑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이라도 그렇지 밑장 빼기가 너무 심하네. 이거 진짜 내가 가야 되는 거잖아 하며 짜증을 내고 한숨을 쉬면서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사무실 뒤편에 떡볶이집 가가지고 픽업을 하고 출발을 하기 전에 담배를 물고 외곽도로를 타고 쭉 시원하게 달렸죠. 그 시간에 차도 없고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신호가 열리면 큰 사거리까지 신호가 쭉 뚫려 있기도 하고 해서 목적지에까지 시원하게 달렸어요. 목적지에 도착을 했을 때 들어가는 입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한 5분 정도 그 주변을 맴돌았어요. 제가 캠핑장이라고 써져 있는 곳이 있는데 입구가 맞나? 막 하면서 그 주변만 둘러보다가 손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배달 왔는데 여기 캠핑장이라고 써져 있는 입구가 여기 들어가는 입구가 맞냐? 네 맞다 해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구불구불하게 꺾여 있는 코너도 많았고 이 도로가 정돈된 도로가 아니라 산, 흙길, 자갈 같은 것도 막 굴러다니고 좀 위험했어요. 오토바이로 가기엔. 올라갔는데 진짜 딱 포터 트럭 하나 왔다 갔다 한 대만 딱 다닐 수 있는 그런 차 폭이었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 기준으로 해서 제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오른쪽은 낭떠러지예요.
고랑이 좀 엄청 깊게 파여 있는 그런 곳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조심조심하면서 올라가서 계산을 하고 마찬가지로 내려오는데 배달통이 탕 하면서 큰 소리가 나면서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돌이 튄 건가? 왜 조심히 앞을 보면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내비가 갑자기 좌회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순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길만 보고 있다가 좌회전입니다 해가지고 본능적으로 그냥 딱 서서 이렇게 딱 틀었는데 앞바퀴가 툭 꺼지는 느낌이 들어서 하고 바로 브레이크를 잡았죠. 오토바이 시동을 끄고 내려가지고 오토바이를 뺐습니다. 오토바이를 세우고 15분하면서 와 진짜 뒤질 뻔했네 하면서 담배를 하나 피면서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다시 오토바이 올라서서 시동을 켜고 20m쯤 내려갔네. 네이비가 또 좌회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내려가지고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보니까 낭떠러졌어요. 아 진짜 개무섭다. 아 네이비가 왜 이러냐. 네이비를 꺼야 하나. 아무렇지 않은 척 막 태어난 척 안 무서운 척 혼자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연기를 하면서 오토바이에 앉아가지고 우회전 표시가 뜨는 거예요. 출발을 하려니까. 근데 또 오른쪽에는 덩굴이 무성하게 있었는데 그 덩굴 밑에는 또 왼쪽이랑 똑같이 낭떠러지처럼 이렇게 돼 있는 곳 같았어요. 느낌이. 그래가지고 무시하고 응 난 직진 이러면서 소리 내면서 혼잣말을 하면서 내려가는데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말에 진짜 다 잡았던 마음과 멘탈이 다 무너졌어요. 저는 그 순간만큼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핸드폰을 꺼버리고 진짜 온 감각과 두 눈을 막 부릅뜨고 오토바이 상향등 그리고 오토바이 다시방이라고 해야 되나? 차처럼 조그만한 수납백이 있는데 거기에 휴대용 라이트 같은 그런 게 있어요. 랜턴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켜고 바닥에 비추면서 내려가서 무사히 저는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너무 무서웠지만 살아야 된다는 이 생각 하나, 그 생각 하나로 조마조마하면서 무사히 나왔어요. 도로에 나오자마자 저는 속도 한 번 안 줄이고 여기서 죽나 가다 죽나 모르겠다. 일단 너무 무서운 마음에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가야겠다 가야 한다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완전 패닉에 빠져서 그렇게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했어도 이렇게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는데 친구가 야 왜 그래?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 뭔데? 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친구한테. 그 친구는 편의점 가서 소금 치고 술 뿌려라. 그게 최선이었고 최고의 방어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저는 정신을 차리고 콜 접수 내역을 뒤져봤어요. 근데 콜은 들어온 게 확실히 맞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였지? 아무도 안 보이고 왜 나한테만 보였지? 하면서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도 다 물어봤는데 전부 다 그 콜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본사에다 연락을 했죠. 문의 내용을 남겼습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이 콜이 떴는데 콜 알람도 없었고 콜이 안 보였다. 지정 배차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왜 정상 접수된 건데 왜 나한테만 보였냐. 다 같이 보여야 하는데 이렇게 문의를 남겨놓고 친구한테 저는 야 심지어 이게 말이 되냐? 나는 그 콜을 3분 동안 버렸어. 가기 싫어가지고 그 먼 데까지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친구는 저한테 그랬어요. 네 아니고 다른 사람 갔으면 죽었겠는데? 니라서 살아오는 걸 수도 있지. 좋게 생각해 하는데 내가 만약 못 왔으면 미친놈아. 그랬더니 아유 왔잖여. 아이스크림 사줄게. 이러면서 화풀라고 하면서 저를 데리고 나갔어요. 문의 넣어놓고 답변을 기다려 보자고 하면서 다음날 본사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문의 결과는 정상적인 콜이었고 지정 배차 또한 아니었으며 11시 33분에 횟집 콜이 먼저 뜨고 그 다음 교촌, 그 다음 떡볶이 순 이렇게 떴습니다. 심지어 밑장 배차도 아니었고 근데 제 폰 화면에는 떡볶이, 횟집, 교촌 순이었는데 왜 이게 밑장 빼기가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순서를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횟집, 교촌, 떡볶이 순. 저한테는 떡볶이가 제일 먼저 보였으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제가 밑장을 뺀 거예요. 서로 보는 화면이 달라진 거죠. 그리고 떡볶이집 가서 물어봤는데 떡볶이집 사장은
이제 자기도 왜 그거부터 조리했는지 몰랐는데 미안했다 하면서 떡볶이를 주시고 했지만 이제 저는 헛디기만 하면 죽는 상황에서 괜히 그 집이 더 미워져가지고 떡볶이를 한동안 안 먹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좀 정말 방금 전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그 저희 덕후님께서 판타지적인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이야기가 뭐랄까요, 진짜 너무 신기해요. 아, 저도 이게 좀 생각이 이제 이거 빠따님 이야기 듣다가 보니까 좀 생각이 난 게 뭐냐면 환경이나 뭔가 외부적인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이제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왜냐면은 빠따님한테 계속 이런 일이 생기는 거 보면 빠따님이라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 빠따님이라서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빠따님이기 생기는-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뽑기를 뽑아도 잘 뽑는 사람만 잘 뽑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빠따님이 이제 귀신 뽑기를 하고 계신 상황이랑 귀신 뽑기라는 것보다도 약간 좀 이런 심령적인 현상에 뭔가 이렇게 좀 특화되어 있는 자석 같은. 아니 이게 예전부터 이렇게 듣던 사연이 저는 이게 사람이 어떠한 계기가 생겼을 때 네네. 이게 딱 뭔가 진짜 맞아 들어가가지고 이런 쪽으로 이제 심령 쪽으로 뭔가 맞아 들어가서 계속 이런 일이 어떤 심령 세계와 연결되는 일들이 빠따님한테 일어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왠지 뭐 사람으로 치자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전기도 뭔가 이게 전기가 잘 통하는 전연체라고 그러나요? 네. 뭐 물, 우리가 철 이런 거 있듯이 좀 빠따님한테는 이 그 심령적인 그러니까 우리 이 반대 세상이랑 네. 뭔가 이렇게 되게 막 잘 흐르는 뭔가 연결이 잘 되는 통로 같은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이렇게 또 너무 딥해지다 보면은 사실 빠따님은 무당이어야 돼요. 아,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사연 기억나시죠? 네. 이 빠따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어렸을 때는 동자들이랑 논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보면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떠한 계기로 인해 가지고 귀신들이 보이고 그 주파수 맞는 귀신들이 붙는다? 그런 상황들이 일어난다? 어떻게 보면 귀신콜이잖아요. 네네. 맞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빠따님?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마지막 사연이 있고 나서 한동안 이제 배달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또 다른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좀 몇 개가 더 있긴 한데 희한해요. 제가 어떤 무슨 일을 하면은 일 외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뜬금없이 그냥 갑자기 응? 하고 이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이렇게 확 와요? 어. 네, 이런 사연들이 갑자기 딱 한 번씩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겪을 때는 모르고 있다가 겪고 나서 보면 나한테 또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뭐 이런, 네, 이런 맞아요. 생각이죠. 근데 오늘 사연만 봤을 때는 이게 약간 느낌이 고스트라이더예요. 그렇죠? 고스트를. 네, 고스트라이더. 네. 그리고 저는 이야기 들으면서 조금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제가 아마 이 전에 라디오 때인가 해가지고 저는 그런 게 있어요. 무당의 물건을 함부로 받지 말자. 네. 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과연 진짜 어떤 배려, 뭔가 고마움에 대한 표현인가? 아니면은 이게 뭔가에 대한 대가성이 되지 않을까? 걱정. 맞아요. 저도 이게 당시에는 몰랐지만 시원님 방송을 이제 많이 봤잖아요. 네. 진도님 방송도 보고 다른 분들 방송도 가끔씩 이렇게 하나씩 보고 하면서 느낀 건데 제가 그 애들한테 사탕을 준 게 어떻게 보면은 무속적으로만 본다 그러면 계약일 수도 있고, 그리고 무당분이 저한테 돈을 주라고 한 것도 무당이 직접 주지 상 차려져 있는 그 상에서 꺼내서 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 굿을 하는 분, 그러니까 당사자 분, 그분도 이제 그 무당이랑 한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무당이 안 주고 그 사람이 줬다 하더라도 이게 제가 또 아군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 복을 대가로 바꿔서 팔았다던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되게 좀 찜찜했습니다. 쓰면서도. 우리 그 빠따님 이야기 듣다 보면 세상에 진짜 이런 일도 있구나. 진짜 뭔가 장르는 비슷한 것 같은데 각각 다른 일들이 엄청 많으셔가지고. 왜 그 콜들이 빠따님한테만 일어났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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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 콜들이 빠따님한테만 일어났을까요?
왜? 사실 이야기를 안 했지만 또 다른 사람한테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몰랐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모를 수도 있어. 그건 확인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내비의 안내는 오류였을까요? 아니면 진짜 의도적으로 끌고 가는 거였을까요? 이게 제가 여기 말씀드릴 때 이게 일부러 안 적은 부분이 있는데 네네. 제가 멘탈이 나갔댔잖아요. 그 네네네. 방지턱 나갈 수밖에 없죠. 전방에 방지턱이 있습니다 하는데 그 산에 방지턱을 깔 이유도 없고 깔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제가 멘탈이 나갔던 게 크으 하면서 웃는 소리가 나요. 내비에서. 내비에서요? 네, 약간 막 전자기장 소리처럼. 네, 이게 막 하면서 크으 하면서 막 웃는 소리가 나요. 이게 어떻게 뭐라 표현을 못 하겠는데 이게 말하면서도 이게 뒷목이 막 소름 쫙 돋는데 전방에 방지턱이 있습니다 할 때 제가 거기서 이제 패닉 상태가 오거든요. 근데 방지턱이라고 해도 이제 거기 그 단어에 제가 패닉이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웬만해서는 경력도 있고 좀 사고도 많이 보고 당하고 뭐 하면서 이제 좀 단련된 멘탈이 있기 때문에 진상도 많이 만나고 그럼요. 하니까. 근데 제가 나갔던 멘탈이 패닉이 됐던 이유는 그 하나예요. 웃음소리. 백색 소음 비슷한 웃음소리. 진짜 우는 소리보다 어떤 상황에서는 웃는 소리가 더 무서울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제 귀신 시점을 상상을 해보면은 빠따님이 그렇게 오고 있는 모습이 진짜 웃길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이렇게 하는 대로 의도대로 다 하네? 뭐 이런 상황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끝나고 딱 한 3초인가? 지났을 때 막 맞아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진짜 그 길 하나밖에 안 보였어요. 주변 시야가 다 닫혀버리고 그 불빛 하나밖에 안 보이고 그 불빛 하나만 의지하면서 내려왔어요 제가. 그때 상황 생각하시면서 지금도 좀 약간 긴장하시나요? 네. 그렇죠. 그런 네. 건 트라우마가 되죠. 트라우마가 사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빠따님을 보면은 되게 뭐랄까 이렇게 당하고는 있는데 본능적인 그 직감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걸로 인해서 뭔가 이 위기를 피해 나가는 순간들이 이야기들에 보면 있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뭘 얘기하는 거냐면 코를 그 3분간 버린 행동이 결과를 바뀌게 한 걸까요? 코를 3분간 버린 행동이 결과를 바꿨다? 저는 아니요 안 바뀐 것 같은데 저는. 덕구님은요? 저도 그거랑 별개일 것 같아요. 무관할 것 별개. 같아요. 네. 저는 반대로 결과를 바꾼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직감적인 거죠. 맞네. 그러니까 그 본능적으로 네. 이 사람이 감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네네. 감이 좋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이대로 하고 있다가 이거 뭔가 잘못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본능적으로 이거 좀 그냥 뭔가 이거 하기 싫은데? 이런 거. 근데 만약에 이 3분간 코를 버리지 않고 그 코를 받았다고 하면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누가 압니까? 그런 거? 그렇죠. 맞아요. 사실 그럴 수도 다 있겠다. 가정이에요. 네. 뭐 여러 가지는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만약에 만약에 네. 그대로 지시를 하는 대로 따랐으면 그랬으면 진짜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죽었을까요? 네. 근데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거기 그 도랑 파여 있는 깊이가 어두웠다면 모르긴 해도 네. 엄청 깊었겠죠. 낮에 배달할 때 가봤어요 거기를. 네. 겨울이고 해서 낙엽이랑 죽은 덩굴들이 엉켜 있으면서 이제 위에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없다고 하고 이제 감안을 하더라도 오토바이 2대는 그냥 거뜬히 들어갈 정도로 깊었거든요. 많이 깊네. 많이 다쳤을 수도 있겠다 진짜로. 거기다가 제가 밤에는 못 봤는데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돌 모서리들이 좀 많았어요. 큰 돌도 좀 있었고 아무리 헬멧을 썼다고 한들 내가 저기에 머리를 부딪히면은 반동으로 인해서 뭐가 됐든 뭐 운 좋게 산다고 하면은 반신불수는 각오하고 떨어져야겠다 이 생각이 딱 들면서 이제 낮에 그 현장을 보면서 또 한번 소름 끼치고 그 뒤로는 그 지역에서 배달 사무실 이제 정리하고 다른 동네로 도망갔어요 제가. 간격을 두면서 빠따님을 시험에 들고 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귀신들이 저희가 이게 좀 우스갯소리로 시원 형의 밈이 있잖아요. 네. 심령세계에서 윤시원은 유명하다. 네. 근데 이거를 뭔가 이제 이 빠따님은 이것도 좀 귀신들 입장에서는 되게 맛있는 좀 음식으로 치면 맛있는 음식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 네네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시험 같은 느낌 귀신이 이렇게 테스트 해본다면 이러면은
죽일 수 있겠는데 이러면은 내 거로 만들 수 있겠는데 뭐 이런 부정적인 거다 보니까 이러면 다치게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좀 시험이었을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네, 맞아. 그래 네. 아무튼 이런 일이 좀 많이 생기시고 아마도 그래도 되게 예민하시니까 어느 정도는 방금처럼 느낌적으로다가 뭔가 위험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은 가질 수 있잖아요. 아마도 이거는 빠따님이 제일 아시겠지만은 이런 일이 많이 생기니까 좀 의심하는 습관이 썩 저는 나쁘다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의심하고 어쨌거나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을 때는 항상 스탑. 네, 그리고 밤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항상 그냥 모르는 척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굳이 응답하실 필요 없는 거. 그 지금도 그 오토바이를 타세요? 제가 사고 나가지고 네. 지금 수술을 크게 했어요. 사고 난 것도 좀 나중에 썰로 풀어드릴 겁니다. 이렇게 또 이제 하나의 뭐 예고편처럼 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마도 이제 이 사고가 났다는 거는 이번에는 데뷔를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너무 그래도 좋습니다. 좀 큰 수술을 했다고 하시니까 네. 좀 완쾌를 하시고 좀 오토바이는 이게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탑니다. 안 타는데 꼭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오토바이를 아무리 안전하게 타려고 해도 꼭 한 번은 다친다. 근데 그게 다쳤을 때 작게 다치지 않는다. 저 이거 완전 그래서 시꺼매진 거잖아요. 자세히 보면 이게 흉터인데 네. 이게 지금 이게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인가 이거였는데 이게 흉터가 안 없어지더라고요. 아스팔트 흉터는 이게 잘 안 없어져요. 저 타시더라도 정말 조심히 타셨으면 좋겠고, 네. 이렇게 또 되게 상상을 많이 할 수 있고, 뭔가 귀신과 되게 가까이 밀접했던 이 모든 사연들이 그렇잖아요. 네네. 빠따님 사연이. 앞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는 사연들, 보내주시는 사연들도 되게 기대가 많이 되고, 사연은 무겁지만 평상시에는 항상 행복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몸도 들었습니다. 마음도 건강해지셨으면 좋겠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사연 신청은 방송국 홈 게시글에 링크를 통해 팬카페, 구글폼, 디스코드로 사연을 신청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